크레딧이 예를 들어가지고 몇 점대 정도 되면은 크레딧이 좋고 나쁘고 하는 그것은 아세요? 720? 720, 맞네요. 네. 720 좋은 거예요. 제가 굉장히 크레딧으로 좀 안 좋았어요. 크레딧이.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거 모르시죠? 네,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통상 1년에 한 번 이상 크레딧 스코어를 체크업하는 사람들이, 리포트를 체크업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래요? 크레딧 카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오케이. 그 에버리지 어메리칸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지금. 내려갔어? 740원. 크레딧 카드에서 다 뽑았었어. 크레딧 카드에서 뽑았는데 그때 갑자기 혼내가. 그렇죠. 리밋이 더 잘하시네. 좀 배우셔야겠어. 자, 크레딧을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오케이, 그 얘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500에서 549면은 이제 F고, 550에서 599면은 D 그레이드가 되고요. 600에서 649 계속 쭉 올라가는데, 이제 850점까지 크레딧 스코어가 있어요, 실은요. 근데 이제 크레딧을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언타임으로 제때 페이먼트를 내느냐가 35%를 기여해요. 크레딧 스코어를 결정하는데, 두 번째가 이제, 빚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레딧 카드를 우리가 이제 쓸 때 30% 이상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 크레딧 스코어가, 임팩이 이제 네거티브하게 이제 생기게 되죠. 크레딧 히스토리도 중요해요. 이게 15%가, 우리 크레딧 스코어를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크레딧의 역사가 이제 기여하는 게 이제 15%가 된다는 얘기고요. Types of credit, 어떤 종류의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해요. 그러니까 mortgage, car loan, 그 다음에 major credit card와 또 department store card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빚을. 인크로이는 새로운 어떤 융자를 시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레딧 조회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10%를 기록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Payment history. 그냥 제때 페이만 잘하면 크레딧은 다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 많은 팩터, 65%의 다른 팩터가 있었다는 얘기죠. 3년 반이 이제 좀 넘었죠. 2014년도 3월 달에 제 크레딧 스코어입니다. 이게. 아주 아름다운 스코어예요. 505, 505였어요. 지금 어떤 항목이 있었냐? 여기 다 나오죠. Experian, Equifax, TransUnion 해가지고 토tal 46개가 있었는데 Experian 한번 볼게요. 자동차 끌어간 거 있었고요. Late Payment History, Collection, Charge-off, Judgment, Collection 엄청나게 많았고 Tax Lien 있고 또 Collection 쭉 나오죠. 이 많은 항목들을 제가 업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삶이 고달팠겠어요. 이 505점이라는 스코어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제가 이것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참, 이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큰 어떤 테스티모니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다 삭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delete. 사람들이 크레딧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은 또 많이 모르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미 나빠진 크레딧이 더 복원이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도 물론 그걸 모르고 살았던 사람의 범주에 이제 속해 있었는데 이 정보를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디스퓨트를 시작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행사권이래요, 이게. 그래서 쭉 이제 크레딧 업데이트 다큐멘트를 우리 회사로 딱 보내니까 이제 분쟁 레터를 갖다 이렇게 보내고 해가지고 꾸준하게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했더니 이제 크레딧 스코어가 이제 좋아진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나의 크레딧 스코어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스마트 크레딧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걸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바뀐 크레딧 스코어가 이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로그인을 해야죠. Member Secure 로그인이 되고 그 다음에 David Moon FES Agent.net
제 이메일 주소고요. 이제 현재 크레딧 스코어가 이렇게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지금 크레딧 리포트도 중요해요. 그렇죠? 현재 어떤 상황들이 이제 쭉 올라가 있느냐도 중요한데 지금 이것은 현재 오픈이 된 크레딧 카드예요. 제가 크레딧 스코어가 좋아지고 나서부터 카드를 발급하라는데 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신청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드를 많이 발급을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쭉 새로운 카드가 생겼고 근데 클로즈 어카운트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현대 파이낸스 이것도 제가 뭐 차지업을 당한 뭐 그 항목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현재 다 초록색 원타임으로 냈다는 거거든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대요. 왜냐면 내 나쁜 항목들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는 겁니다. 아메리칸 엑스프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컬렉션으로 넘어가면 그랬던 건데 지금 혼다 파이낸스 지금 이게 리포제션이에요. 이게 어나더 아메리칸 혼다 파이낸스인데 아쿠라 TL을 갖다 제가 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차를 딜러에서 다시 끌어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예. 이러한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크레딧 복원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질문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크레딧 어터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그 의사들도 내과 의사, 외과 의사, 뭐 성형외과 뭐 굉장히 분야가 많습니다. 이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 Fair Credit Reporting Act, 즉 공정신용보고법안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하나만을 스페셜라이즈하는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소비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행사권을 행사함에 따라서 우리 크레딧 스코어가 복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우리의 대변인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크레딧 변호사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 못 믿으시겠죠? 저도 못 믿었어요. 크레딧 리포트 상에 떠 있는 항목들 중에 80%가 오류예요. 5개 중에 4개가 오류 항목입니다. 근데 이 오류는 단순히 이게 내 거냐 내 것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공정신용보고법안에 따라 가지고 우리 행사권을 행사함에 따라서 크레딧이 복원이 될 때, 그러니까 크레딧이 복원이 되는 그 구조도 좀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프레젠테이션 한번 눌러보고 그 다음에 다이먼드 프레젠테이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컴퓨터가 참 많이 늦네요. 네. 이렇게 이제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크레딧 카마는 회원으로 오래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 크레딧 스코어 올리려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올렸다가 그러세요? 네. 또 다시 또 뽑아가지고 빚만 늘어납니다. 그렇군요. 오케이. 이게 왜 이러지? 여기 왔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짚어드릴게요. 이거 뭐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걸려요. 근데 아마 이 부분에 요거를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여기 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만불에 대한 부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빚이죠. 석 달 동안 이걸 내지 않고 방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채권자는 계속 독촉이 와요. 이것을 크레딧 리포트에 크레딧 뷰로에서다 이제 그 리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항목이 나쁜 항목들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연체 기록 한 달, 2달, 석 달. 그렇게 되면 크레딧 스코어가 낮아지는 거죠. 4, 5개월 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은 채권자는 이걸 컬렉션으로 넘기게 되고요. 컬렉션으로부터 독촉을 받을 때에 또 컬렉션도 이것을 이제 크레딧 뷰로사에다 리포트를 합니다. 그러면 한 항목이 더 생겼기 때문에 크레딧 스코어가 더 주저앉을 수 있겠네요. 자, 채권자, 은행은 여기 보험이 다 들어있어요. 보험에 의해서 이 만불에 대한 손실을 업고 가지 않습니다. 이건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히려 한 5% 정도의 이제 컬렉션에 팔아 넘기는 거죠. 이때 우리 개인정보가 넘어가요. 이제 이게 비합법적인 부분이 있는데, 자,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이제 컬렉션이 접근을 할 때 세르를 시도하게 돼요. 컬렉션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만불 이 독촉 받았는데 얘네들이 못 내가지고 지금
본인한테 온 거거든요. 근데 컬렉션은요, 500불 이상만 받으려도 이게 positive profit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컬렉션은 9,500불에 대한 이 profit margin, 즉 이윤폭이 하나의 큰 무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선생님 한 3,000불이나 4,000불에 우리가 이거 셀을 해 도와드릴게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하지만 이것을 500불씩 예를 들어서 다음 8개월 동안 이걸 지불을 하실 때 상환을 꼭 하셔야지. 만약에 이것을 또 우리 쪽에서도 이것을 또 상환 처리를 하지 못하면은 크레딧 스코어를 더 망가뜨리거나 혹은 법정에 불러 세우겠습니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크레딧 비로사는 저는 정부기관인 줄 알았어요. 정부기관이 아니에요. 민간 기업이에요. 혹시 그 세 군데 아세요? Experian, TransUnion, Equifax 들어보셨나요? 예. 아, 오케이. 아, 그쵸, 그쵸. 크레딧 하면 두 군데가 나오니까. 그거 말고도 이제 그 Experian이 있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은 1년에 걷어들이는 수익이요. 50억 불에 달해요. 예. 지금 미국에서는 이게 이 바이럴 사인, 이게 심장 박동서고 같아요. 우리가 삶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자리 숫자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취업을 하거나 뭡니까 융자를 받거나 집을 사거나 뭐 아파트를 얻거나 뭐 뱅크 어카운트를 열거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크레딧부터 조회가 들어가요. 네. 만약에 이렇게 네. 미납한 금액이 10만 불이 있는데 네. 갑자기 뭐 한국에 나가게 되거나 다른 나라에 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페이먼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한 막 2, 3년 이렇게 나갔다가 그럼 들어올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상환을 하지 않으면은. 근데 이제 이런 그런 경우는 네. 보통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가게 되거나.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럴 때는 이제 financial power attorney를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위임장, financial power attorney를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뭡니까 이제 상환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에 없더라도 은행 부자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겠죠. 네. 근데 이제 하여튼 매년 50억 불을 그러니까 에버리지로 크레딧 조회 한번 들어갈 때마다 쓰여지는 게 평균 30불이에요. 그러니까 전 미국민뿐만이 아니고 혹은 영주권이 없는 사람도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있는 거 아세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네, 그렇죠. 그래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예를 들어서 보험에 들거나 차를 살 때 크레딧이 중요해요. 자, 크레딧 리포트의 80%가 오류가 있는 데서 이제 굉장히 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정신용보호법안이 이제 발효가 됐는데 이건 법으로 상정한 거예요, 국회에서요. 우리한테 주어진 분쟁 권리가 크레딧 리포트의 항목 분쟁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크레딧 비로사에다 dispute 분쟁을 하는 거예요. 레터를 보낼 때 여기 이 항목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 여기에 있는 모든 측면에 있어서 근거가 확실한지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크레딧 비로는 반드시 법적으로 채권자와 같이 조사에 들어가야 돼요. 채권자는 30일 안에 응답의 의무가 있어요. 30일 안에. 응답을 하지 않을 때 항목이 삭제가 되는 건데 그게 저지먼트가 됐든 foreclosure가 됐든 repossession, garnishment, tax lien, bankruptcy 같은 맥락에서 지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변호사 데리고 법원에 가듯이 우리도 이제 이게 법적에 이제 스페셜리스트 특히 이제 크레딧 스페셜리스트라든가 이제 크레딧 변호사의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더 강력하게 우리가 처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대행해서 직접 디스플레이를 써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크레딧 뷰로가 이제 이것을 받을 때 반드시 조사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30일 안에 응답의 의무가 있습니다. 응답이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근거가 확실합니다라는 그런 결과를 얘기를 할 때는 remain 처리를 해줘요. 크레딧 리포트에서. 그리고 두 번째 업데이트 처리를 해주는데 지금 여기는 없구나. 아 여기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보기입니다. 트랜스유니언에서 크레딧 리포트가 이렇게 날라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항목이 전부 다 이 고객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뭐가 삭제가 됐다가 나오죠? delete.
그 다음에 update 된 것은 verified as accurate and updated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verified accurate는 remain 처리랑 마찬가지예요. disputed information updated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것도 어떤 의미냐면요. remain 처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맞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채권자가 우리한테 제시한 증거물로 검토를 해보니 선생님 것임에 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레딧 리포트에 계속 남겨두겠습니다라는 얘기고요. 업데이트는요. 갱신 처리가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 선생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업데이트인데 이렇게 되면은 크레딧 스코어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삭제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응답이 전혀 안 왔을 때는. 응답이 전혀 오지 않았을 때는 삭제가 되는 거예요. 30일 안에 응답의 의무가 있으니까.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빚. 그럼 빚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빚.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컬렉션이 우리한테 빚을 독촉할 때 거기에 따른 그 공정 그 빚 독촉 법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Fair Debt Collection Law가 있는데 거기에 위배해가지고 우리한테 독촉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 연락이 오는 것 자체도 이게 비합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대변인으로서 이제 역할도 해주고 그다음에 채무의 의무는 채무자에게 있어요. 여기 있는 항목이 삭제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갚아야 되는 어떤 채무의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양식에 따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에 의거해서 크레딧 분쟁 레터를 대행하고 컬렉션의 횡포를 막는다. 이런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그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년 이상 100만 건 이상의 크레딧 항목 삭제 기록을 했고, Better Business Bureau, 그러니까 신뢰평가기관이죠. 사업체들의 크레딧 평가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A 플러스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떤 질문사항 있으세요? 혹시? 한 번에 그렇죠. 이해하기는 좀 힘들구나. 그렇죠. 근데 절차는 조금 한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오케이. 다음에 준비를 시켜주지. 저도 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에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러한 일들을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 프로텍션 플랜이라는 것 자체가 이 크레딧에 관련된 일들을 갖다가 도와주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던 부분에서. 그러니까 크레딧이 나쁜 사람들은 크레딧이 복원이 될 수 있게끔. 또 이제 크레딧이 이미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혹시 신분도용 방지 있으신가요? 그 Identity Theft Protection? 그거 없으시구나. 그렇죠.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으니까. 네. 요즘은 신분도용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분도용 방지를 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금 같은 것도 IRS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걸 청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얘기 들으셨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미국은 또 빚 사회이기도 하고 빚에 대한 청산을 갖다가 빨리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래요? 크레딧 돈이 왜요? 빚이 많아서. 빚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구나. 거를 이제 Debt Zero에서 셋업을 해서 그렇죠. 저희가 그 플랜대로 어떻게 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그렇죠. 갚을 수 있는지. 근데 빚이 어떤 빚이 있냐고 요즘 여쭤봐도 돼요? 지금은 뭐 크레딧 카드로 여러 개가 크레딧 카드 여러 개 차도 있고요. 있고, 그렇죠. 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론도 있고. 용자도 있으시구나. 오케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네요. 여기 빚을 갖다가 Power Down Your Debt Zero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다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빚을 갖다 다 이렇게 레지스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차곡차곡 집어넣으면. 그렇죠. 집어넣으면은 이것을 어떤 것을 갖다 먼저 갚아야 될지 Prioritize Your Debt Payoff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알려줘요. 그러면은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크레딧 카드, Medical Dental, Discover Credit, Furniture, Auto,
모르게지 다 있죠. 이것을 만약 지금 해오던 대로 그냥 가지고 계신다라고 할 때는 오리지널 대시 17만 9,352불 71전인데 이것을 토로 페이멘트를 하게 되면 37만 4,343불이에요. 그래서 인트레스트만 보게 되면 19만 4천 불을 내는 거고. 그렇죠? 인트레스트는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세이빙 밸런스는 이제 제로가 되는데 30년을 이렇게 페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debt free in 9.26 years는 뭐냐면은 지금 debt zero 프로그램을 쓰셔가지고 이거 사용하셔가지고 빚을 빨리 accelerate 하게 되면은 세이빙 밸런스가 지금 100만 불이 넘는다는 얘기죠. 네. 빚만 생각하면 한숨 나오시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진짜 네. 뭐를 먼저 갚아 나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집 모르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달이 집값 나가는 거, 뭐 집값 나가는 건 나가는 거지만 어떤 거를 먼저 갚아야지 정말로 그만큼 인트레스트를 줄이고 그럼. 더 내가 남의 주머니에 돈 더 안 넣고 그런 방법으로 내 주머니에 돈을 세이브하면서 할 수 있는지 그 프로그램이 이게 debt zero 프로그램. 네. Financial Lockbox. 근데 이게요, 실은 어쩌면 이게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건 내가 뭐 지금부터 꼭 필요해?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저는 크레딧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이었지만은, 딴 것은 좀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유언장, 위임장, 유산상속, 이것도 5,000불에 대한 어떤 그 비용이 들더라고요. 이거 제대로 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전부 다 해주는 거고. 일단, Financial Lockbox. 제가 제 상사를 갖다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레그 에머맨이라고, 제 이제 상사죠. 이제 그분이 계신데, 아버님께서 CPA셨고, 모든 거를 다 관리를 하셨는데,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예,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가셔가지고 총에 맞아 죽은 거야. 근데 집안이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재산이, 별장이든, 어카운트.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는 이 어카운트가 프리즈가 되는 거 아직? 은행 어카운트도 못 건드려요. 내 가족이. 근데 이걸 갖다, Will Trust Power of Attorney를 갖다 미리 설립을 하고 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 가족이 그걸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 그냥 유언장이라는 거 하는 것은 내가 자살할 때만 쓰는 건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그게 아니더라고, 미국에서. Financial Lockbox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어디 있는지를 갖다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준비를 못 하시고 돌아가신 거야, 그분이. 그래서, 한 20년 정도 흘렀는데, 시간이, 샌디에고에서 그 사람의 별장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이것을 가져오는데 20만 불이 넘게 들었대요. 그쵸. 굉장히 큰 불이익을 당하신 거죠. 근데 이것을 갖다 어디 있느냐만 알려줬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라이프 인슈런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라이프 인슈런스도 혹시 이거 아세요? 생명보험 있으세요 혹시? 없으세요? 오케이. 아직 젊으니까 그 생각은 안 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네? 돈 없어서 못한. 그렇죠. 근데 제가 라이프 인슈런스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라이프 인슈런스를 갖고 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4명 중에 1명이 가족에 의해서 클레임이 안 돼요. 라이프 인슈런스 거저지 있었는데 불구하고. 왜요? 베네피셔리를 넣잖아요. 그렇죠. 가족에서 클레임을 안 하면 안 줘요. 가족이. 모르는 거야. 있다는 건 모르는 거야. 그게 580억 불이 붕떠 있어야지. 있는데 보험 인슈런스에서 연락을 안 주는 거군요. 이쪽에서 클레임을 하지 않는. 근데 웃기는 게 보험회사에서는 알아요. 데스 서티피케이트이 들어가. 누가 죽으면요. 그렇죠. 그럼 누가 오는지 누가 죽은지 알아요. 근데 가족에서 그게 가족의 일원이 그걸 클레임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붕 뜬 돈이 되거든. 모탈리티 테이블에 그것도 다 들어가요. 모를 수도 있어요. 말을 안 해놨습니다. 말을 안 해놨어.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죽으면 궁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상식은 그런데 이걸 갖다 미리 말을 안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파이낸셜 락박스가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 뭐가 어디 있느냐를 갖다 전부 다 말해줘. 그래서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누가 죽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팀워크로 일하기 때문에 다 알 거 아니에요. 예? 그 업라인 뭐 누가 있고 누가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다 챙겨주죠, 당연히. 예. 그러면은 여기 이게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저 같은 경우는 혹시 그거 아세요? 크레딧 스코어가 750 이상과 600 미만과의 자동차 25,000불짜리의 차를 살 때 600 미만의 크레딧 스코어를 가지고 차를 산다라고 했을 때 monthly 400불을 더 내세요. 그리고 그것만 그러니까 2배를 더 내는 건데 자동차 보험료도 2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살아가면서 750 미만의 크레딧 스코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20만 불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고 가시는 거예요. interest rate.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대단하죠. 자, 도로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testimony, documentations 한번 보겠습니다. 크레딧 레스토레이션을 시작한 지 2달이 딱 지났어요. 크레딧 스코어가 올라가가지고요. 자동차 보험료를요, 1년에 2,000불씩 세이브를 한대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돼요. 제가 보험료 얼마 내고 얼마 냈던 것을 갖다가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그거 언제 보여드릴게요. 크레딧 스코어가 586점에서 748점까지 올라가가지고 차를 다운페이 없이 monthly 아주 낮은 페이먼트 낼 수 있어요. 뱅크럽시 삭제됐습니다. 한 달에 1,000불 세이브 한대요. 45일이 딱 지났더니 텍슬린하고 포클로즈가 삭제가 돼요. 이거는 저희 어머니한테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한번 우리 제인 씨가 이제 그러니까 모신 이유가 아마 그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요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 저도 굉장히 financially 힘들었던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크레딧이 올라감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벗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게 내게 정말 좋아지고 복원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가장 생각났던 분이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하고 제 동생, 내 친지들. 그래서 시작을 했더니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내가 이걸 하면서 확실히 몸소 체험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수요가. 그래서 저는 제 가족과 제 친구들, 아는 사람들만 위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이게 사람들한테 입으로 전해지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증거 자료물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같이 얘기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였냐면 크레딧 올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크레딧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 증명이 됐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수요를 갖다가 내가 딱 느껴가지고 그때 딱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인포메이션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데이빈 문이 저 이름이고 제 회사 이름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3월 30일 날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45일 만에 120점이 올랐어요. 크레딧 스코어가. 그리고 16개 항목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이제 다 사인업을 시킨 거야. 주위 사람들 막. 그때도 내가 불렀어요. 그때. 네. 그때 그 당시에 내가 불렀던 거야.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타이밍이라는 게 다 있더라고 보니까 사람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한테 이것을 전할 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5명을 갖다가 먼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89불씩 내는 게 면제가 된대요. 내가 더 이상 89불을 안 내도 된대요. 그리고 평생 동안에 미국에 살면서 가장 최상의 크레딧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딱 해보니까 값어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렇게 했는데 다른 분 소개하면 89불 안 내요. 매달. 정말요. 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네? 5명보다도 나는 내가 그때 당시에 조인하고 불렀을 때는 정말 그때 그 foreclosure mortgage 그 린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게 우리 제인 사장님께서 네, 그런 게 알려지는 게 조금 창피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어. 그때는 이 맞아. 마이 플랜을 했었을 때 499불이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크레딧만 고치는 그 거. 당시에는 정말 그 돈도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크레딧 스코어도 진짜 700 몇십에서 500 얼마까지 내려갔는데 지금은 더 내려가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기다리다가 이제 이번에는 정말로 차를 론을 하러 갔는데 19%, 19. 얼마를 퍼센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페이먼트를 할 수가 없는 게 2만 아까 말씀하신 2만 불에 대한 유스트카를 할래도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들이 200 몇십 불을 내는데 저 같은 경우는 400 몇십 불, 거의 500불 돈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정말로 이걸 사인업을 한 건데 지금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레터가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서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I bet. 확실한 결과 나옵니다. 첫 번에 단타에. 내가 그거 알아요. 내가 그 상황을 갖다 보기 때문에 저는 제 경험상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89불 안 냈어요. 안 내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해. 1년 정도 딱 지났는데요. 여기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그 referral fee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 보너스 스트럭처가 잘 돼 있더라고요. 1년 딱 지났습니다. 2014년도 3월 달에 조인했는데 이제 3월 가까이 됐을 때 매주마다 나오는 체크가 있어요. 이게 일주일 체크예요. 이제 2년 반 전이죠. 왜 이것도 하고 있나요? 그럼요. 이거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설명하는 게 되게 많네요. 설명이 이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요. 왜냐면 보험을 하니까 보험 아까 말한 대로 보험값도 비싸고 인슈런스 줄 때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 크레딧이 너무 이게 해갖고 문제가 있어서 보험료도 많이 내고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상담을 같이 해줌으로써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이게 왜 워킹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설명, 방금 말씀하신 거 맞아요. 지금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친구도요, 온 지 한 1년 좀 넘었어요. 매스 뮤추얼에 있는데, 보험하는 사람인데 이제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 사람들이, 보험은 우리가 이제,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피스 오브 마인드로 이제 죽었을 때, 이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바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고객분들한테 이것을 먼저 소개를 해가지고, 정말 그 가려운 부분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보험 쓰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시작해가지고, 루키 오브 더 이어 들어갔잖아요, 이 친구가. 거기서도 돈 벌고, 여기서도 버는 거야.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부동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퀄리파이가 안 돼가지고 집을 못 사는 사람들, 차를 못 사는 사람들, 융자를 못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시 돌아가도록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크레딧 고치세요. 해가지고, 빠르면은 45일, 뭐 늦게 되더라도 보통 한 90일에서 뭐 한 6개월 사이는 이게 결과가 나오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 집 더 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네. 이거 한 것도 그때 네. 그 레터 같은 거 한 것도 저희 아빠가 치매시잖아요. 은행을 가서 뭐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제가 안 따라가면 할 수가 없는데 제 이름이 안 올라가 있으니까 걔네들이 인포메이션을 릴리스를 안 해줘요. 납도 그 레터가 있어서. 그래서 가서 이름을 이제 어카운트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전혀 이게 마인드가 없으실 때 그렇죠. 어카운트를 제가 핸들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해놨으면. 근데 그렇죠. 그 모든 거를 말씀하셨는데 변호사한테 가서 편지를 쓰려니까 뭐 건당 250불 뭐 레터 하나 작성하고 그럼요, 당연하죠. 시간당 400불씩 받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변호사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편지 그거 할 때 그 트러스트 이제 power of attorney 그걸 하려니까 500불 달라고 그러고.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를 그때
그 템플릿이 있어서. 여기 다 템플릿 아니에요, 이거. 이거 변호사한테 부탁하면요, 진짜 500불 이상 받는 거야, 이거 다. 세틀멘트 하는 것, 그 컬렉션하고 카운터 오퍼, simple season disease letter. 이거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크레딧 어터니 시간당 250불 받습니다. 시간당. 근데 이거 회원이면 무료예요. 직접 전화가 와요. 그 뭡니까 그 소송 걸어가지고 돈도 받아줘요. 교통사고 수준의 어떤 그 보상이 아니에요, 이건요. 스테이트 오브 오레곤에서 1860만 불 받았어요, 한 개인. 7번 디스퓨트 했는데 앞댄스를 안 해주죠. 안 해줘가지고. 그러세요? 오레곤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와, 진짜 끝내주는. 왜 오셨어요, 여기? 오레곤에 계시지? 그래서 anyway, 그 나라를 그렇죠. 이번에 쓰게 됐네요. 그렇죠. 그럼요. 그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아니, 물론,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어떤 인컴 오퍼튜니티로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지 않아요. 인컴 오퍼튜니티로. 저는 커리어 오퍼튜니티를 갖다 원해요. 커리어 오퍼튜니티. 왜냐하면은 거기까지 어떤 비전을 갖다 보는 사람이 나는 필요한 거야. 솔직히.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일을 했는데 1년쯤 지났을 때 2015년 2월 27일 책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책입니다. 이거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매주마다 체크가 나와요. 2,879불이에요. 그 다음 거. 몇 명을 하시고 나서 저렇게. 저는 몇 명 세지도 않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30명, 4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퍼져나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뭐 체크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 그러면 지금 현재 과연 몇 명이 있나? 중요하잖아요. 전국 50주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체크는 2년 반 전 체크예요. 3,806명이에요. 에이전트만. 하와이, 텍사스, DC, 캘리포니아, 테네시, 뉴저지, 조지아,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이거 뭐 내려오려면 끝이 없어. 근데 이 사람들 내가 몰라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저는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서비스, 뭐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인컴을 갖다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해가지고요. 하나, 내가 시간당 어디서 일해가지고 나는 시간당으로 어떤 그 가치를 갖다가 부여받아서 거기에 따른, 벌이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에이전트나 보험 팔듯이 가가지고 이제 하나의 어떤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마다 나한테 주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의 밸류를 만들어 놓잖아요. 작곡가 어떻게 돈 버는 거 아시죠? 발명가 어떻게 돈 버는 거 아시죠? 그러면요. 내가 스탑을 할 수가 없어요. 돈 들어오면 스탑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잘 때도 돈이 들어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유럽에 여행 갔다 뭐 한 2달 갔다 온다. 그러면 난 유럽 여행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런 밸류를 만들 수 있는 레버리지가 여기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이게 물건을 파는 것이냐 사람들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식상하는 게 세 가지예요. 물건 파는 거 되게 식상해요. 물건 팔아야 돼? 내가 뭐 팔아야 돼? 여기 들어오면 이거 겁나한다고. 두 번째 내가 물건 사야 되지 이거. 나 돈 써야 되지. 이거 두 개. 세 번째 뭐 어디 조인하는 것도 싫어해요. 요즘은 식상해. 근데 이것은 다른 게 뭐냐?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갖다가 이제 충족을 시켜주는 게 꿈. 꿈은 이루어지길 바래요. 모든 사람들. 그렇죠? 그게 크레딧이 됐던 돈을 버는 것이 됐던 나의 시간과 나의 시간과 나의 인컴과 내 삶을 갖다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어떤 큰 레버리지를 생각하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사항 혹시 있으세요? 오늘은 뭐 무슨 다른 의미에서 그냥 보여드리려고 아마 초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네. 질문사항 뭐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뭔지 모르니까 질문사항이 없어요. 오케이. 뭐 내가 괜찮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처럼. 아니, 직접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본인 거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스타트는 어떻게 하는 거고? 오케이. Good question. 그럼 그 스타트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요. 제가 지금
백수다 보니까 네. 오케이. 시간이 굉장히 아니지. 일하잖아. 아예 잡일들나 진짜 오케이. 막노동 중이고요.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시간이 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이게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정말요. 정말요. 그리고요, 지금 그 제인 우리 사장님께서 하신 일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포인먼트 모시고 왔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설명은 제가 하게끔만 유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업은 굉장히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본인한테. 여기도 시스템이 매니저 막 그거 뭐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말한 대로 네트워킹으로 말한 대로 모든 게 이 세상에는 요즘 다 네트워킹. 그렇죠. 다 네트워킹이 다 그럼요. 네트워킹이야 요즘에는. 다 그렇죠. 컴퓨터를 다 네트워킹.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를 갖다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요. 저는 이제 그 포인트만 딱딱 오늘 얘기를 했어요. 자, 군사 다 뺐습니다 지금. 기준은 49분이 됐고요. 네. 이건 저 지금 내가 알아. 다 그래. 지금 나는 나도 그래. 19을 내기가 힘들어서. 오케이. No problem. 그게 모티베이션이 돼야죠. 제가 말씀드렸죠. 나도 89불이 부담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5명 빨리 소개해가 나 89불 안 내는 게 목표였어요, 처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체크가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별거 아니다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뭐 한두 달 지나니까. 쪽은 네. 시간이 너무 걸리고요. 그럼 보험하시려고 하셨어요? 아니 저는 그냥 네. 언니의 그거를 보고 졸졸 보고 있는 상태, 질문하고 막 이런 상태거든요. 좋은 example가 돼야 돼요. 인생 선배로서. 그리고 힘든 친구들을, 이 친구도 그럼요. 마찬가지지만, 네. 우리 문 사장님은 20년 동안 알았지만, 20년 동안 알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그럼. 정말로 이거 지내온 걸 알아서 문 사장님도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만큼, 당연하죠. 내가 저도. 아는 동생도 당연하죠. 잘 되기를 바라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말한 대로, 시간을 때워서 돈 버는 거면 이제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요. 물론입니다. 딱 지금 그 포인트라서 네. 제일 먼저 제가 희한하게 음. 어떻게 연이 그렇게 됐는데 연락을 하고 만난 첫 상황이 타이밍이 is right. 타이밍이 is right. 정말 타이밍이 is right. 자, 그러면요. 이 커리어 오퍼튜니티에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군사 다 빼고 제가 자, 오케이. 무조건 세일이 일어나야지 돈을 버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세일이 일어나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갖다가 이런 어떤 커리어 오퍼튜니티를 소개해 나감에 따라서 그분들이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팀원이 될 때에 또 돈이 나와요.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르게지 브로커, 카딜러, 부동산 하시는 분들, 뭐 세무사들 다 크레딧과 밀접한 관계지를 하는데 이 사람들하고 파트너십을 이루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그 세일스포스가 돼요. 왜냐면 내가 직접 세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이 세일을 다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컴이 어마어마해져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왜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요. 본인들이 주로 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세일이나 융자나 그 손님들을 갖다 더 해피하게 할 수 있어. 이걸 통해 가지고. 그렇죠? 세일 간단해요. 세일스 커미션은 100불. 3명 했을 땐 300불 들어와요. 간단하죠. 89불씩 내겠다는 사람 들어오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89불씩 낼 때마다 12불 들어와요. Not bad.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이거예요. 커스터머 액퀴지션 보너스예요.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를 소개했어요. 그럼 2명의 고객이 영입이 됐네. 그러면 100불, 200불 받는다는 건 얘기했죠. 근데 누가 받아가요? 이 여자가 받아가요. 세일을 이 여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12불씩 가져가는 것도 이 여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을 소개한 사람은 이 사람이죠. 이 사람 100불 또 가져가네. 그리고 이 에이전트를 포함해서 이 에이전트가 사문 고객들의 89불씩 낼 때마다 가져가는 또 리지조 인컴이 있어요. 이제 직급이 올라갑니다. 이제 피어 트레이너가 되고 시니어 피어 트레이너는 160불이 되고 시니어 피어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똑같은 상황에서는 240불, 세일즈 디렉터는 380불이 되는데 이거 복잡하니까 처음에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 정도의 포텐셜이 있구나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제인 사장님께서 지금 세일즈 디렉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저를 소개를 했어. 제가 여기 있네. 그럼 제가 우리 어머니, 제 동생을 갖다 사인업을 했으면 요건 내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세일즈 팩터로 있으시기 때문에 380불 가져가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550불까지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게. 같은 상황에서. 근데, 세일즈 팩터로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3명의 직접 스폰서한 에이전트가 이렇게 있고, 팀들이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캡 보너스라고 하는 거, 세일즈 커미션 말고, 이거 5,000불이에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일어나면 2만 불입니다. 이게, 나는 그냥 이 슬라이드를 처음에 보고서, 소리가 안 난대요, 여기는. 오 마이 갓. 본인만 안 들리는 아, 본인만 안 들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 뭐야. 레벨 오버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레벨 오버라이드는 뭐냐면요. 이게 내가 한 거예요. 5명을 빨리 소개를 했어요. 5명을. 그래서 내가 89불을 안 내게 됐어. 저는 이걸 원했거든요, 처음에. 89불이 너무 아쉬웠던 거야. 정말. 근데 이 5명도 똑같이 89불을 내지 않기 위해서 5명을 소개를 했어요. 이렇게 내려가. 이게 6대까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3불, 3불, 275, 275, 25, 225 해가지고 2불 25전치까지 이제 한 달 인건비 75,000불이 돼요. 이게 10%만 달성이 돼도 7,500불이에요. 1%만 달성이 돼도 750불이라는 얘기죠. 이거 외에도 3가지 보너스 외에도 회사에서 주는 게 뭐냐면 저 여기 퀄리파이 됐어요. 자동차 아우디 페이먼트를 평생 줘요. 캐시 줘요. 엑스펜스 얼라운스를 줘요. 1,500불. 집 페이먼트로 5,000불을 줘요. 401k를 25,000불을 줘요. 10만 불에서 25만 불. 이건 추가적으로 주는 거예요. 커미션하고 보너스 제외하고. 이걸 아레나 클럽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서 7번째로 달성된 게 이제 저입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이 트레이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시스템이 다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우리 부동산 하시던 분, 비즈니스 오너 한 분, 또 이제 제 모습도 나오고, 그 다음에 리테일 하셨던 분들, 다 이 성공 사례들을 갖다 다 이렇게 슬라이드로 담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에 달하지만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나 크레딧 너무 좋아.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소개만 해줄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소개 받으시면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고객으로 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고객으로 사인업 하시면 되는 거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나 이거 에이전트 한번 해볼래. 나 이거 돈 벌고 싶어. 하면은 에이전트로 사인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4가지 방법이, 옵션 A는 슬로우고요. 옵션 B는 프로인데, 자, 뭐냐면은, 처음에 들어가는 돈 굉장히 중요하겠죠. 199불 first enrollment fee가 있습니다. 원타임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89불씩 매달 프로텍션 플랜 멤버십을 내는 거예요. 물론 5명 하게 되면 이제 무료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트레이닝인데 이 트레이닝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틀 트레이닝인데 여기 갔다 오면 벌써 여기에 대한 어떤 대하는 자세가 틀려져요. 지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배웠을 거예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든 걸 다 배우죠, 실은요. 라이센스가 보험 라이센스 따는 것도 돈 1,000불 들어가요. 그거요. 뭐 핑거프린팅 뭐 하고 뭐 라이센스 따는 그 비용도 들어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트레이닝 한번 가가지고 한 이틀 동안에 확실하게 좀 습득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클리어 픽처를 갖다 바라볼 수 있는 게. 퍼스널라이즈 웹사이트 다 준비됐고, 세일즈 트래킹 시스템, 에이전트 커스터머 서포트, 프로페셔널 마케팅 매테리얼, 매주 페이 나오죠. 세금 혜택이 있죠. 89불 프로텍션 플랜으로 인해가지고 삶이 윤택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것은 노출을 하면 돼요. 이걸 엑스포즈라고 해요. 저는 다른 사업과 다르게 왜 이 제품이 그거보다 더 나은지를 갖다가 해가지고 리플레이스 하는 방식으로 어프로치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보통 뭐 스킨케어 프로덕트나 무슨 비타민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는 분들은 가가지고 굳이 써온 것을 갖다 리플레이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것은 사람들 혹시 주위에 크레딧에 대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 아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 따라와요. 본인이 보통 그 질문을 받을 때에 그 질문 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이유에서 말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전에 제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다음에 유언장, 위임장, 유선상수 이거 준비 안 된 분 아세요? 빚 빨리 갚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시냐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만 하면 사람들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컨택이 있지만은 지금 제가 우리 그 제인 사장님을 도와드리는 것처럼 저를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슬로우 프로 이런 비즈니스로 이것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이 좀 됐나요? 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는요 이런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One team with one dream. 예. 회사는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정말 복음적인 희소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윤택함을 누릴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 회사의 어떤 그 큰 초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에이전트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한 팀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대한 커미트먼트를 하잖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 인컴 어퍼튜니티가 아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커리어 어퍼튜니티로서까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요 절대 낙오시키지 않아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가 제 프레젠테이션이 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또 초대를 이렇게 또 하셨고 갑자기. 또 힘든 또 걸음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좀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그 제인 사장님께서 굉장히 아끼는 후배 동생이라고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하지만 하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커미트먼트가 있다라고 할 때는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 한 시간